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문학의 영원한 힘과 가치에 대한 글입니다.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가 넘쳐나는 시대에 왜 우리는 여전히 오래된 이야기인 문학을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글을 따라가 봅시다. 이 글은 매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문학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는 반대 상황 속에서도 문학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그 근거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를 정리하며 끝을 맺죠.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면 각 문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은 리터러처, 즉 문학은 A 테스트먼은 하나의 증거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바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이 가진 영원한 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글의 주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문장입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요. 리터러처, 문학은 in its essence, 본질적으로 is a testament, 증거입니다. to the enduring power, 영원한 힘에 대한 of human creativity and expression,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에.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문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이라는 영원한 힘의 증거라는 뜻이 완성되죠. 이 문장의 뼈대는 literature is a testament, 이 표현입니다. 주어인 literature, 이 단어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하기 위해 명사구인 a testament, 이 표현이 왔죠. 이렇게 주어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말을 주격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is, 이 동사는 단순히 이다가 아니라 주어와 보어를 갖다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문학이 곧 증거라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it이라는 대명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문장의 주어였던 literature, 문학이겠죠. 이 문학이 transcends time and space,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말하며 문학의 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도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It transcends time and space,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Connecting us, 우리를 연결하면서 말이죠. With the thoughts and emotions, 생각과 감정들과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Across centuries and cultures, 여러 세기와 문화를 가로질러서요. 즉, 문학은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우리를 연결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문장 중간에 쉼표와 함께 나오는 connecting, 이 표현, 이게 바로 분사구문입니다. 원래는 and connect, 이 표현처럼 접속사와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었는데 이걸 간결하게 줄인 형태죠. 주절의 내용, 즉 문학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과 우리를 연결해준다는 부가적인 설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despite, 이 단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미디어 환경이 계속 변하는, 어찌 보면 문학의 위협적인 상황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나면 뒤에 나올 진짜 하고 싶은 말, 즉 핵심 주장이 훨씬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Despit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and the ever-changing landscape of media, 새로운 기술의 부상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도 불구하고 literature has retained, 문학은 유지해왔습니다. Its relevances and significance, 그것의 적절성과 중요성을 as a timeless art form,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 형식으로서, 즉 주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문학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법 포인트가 바로 despite, 이 단어입니다. despite, 이 단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the rise, 이 표현과 같은 명사구가 와야 해요. 만약 이 자리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을 쓰고 싶다면 접속사인 although, 이 접속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although new technologies have risen, 이 표현처럼요. 의미는 같지만 뒤에 오는 문법 구조가 달라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 꼭 기억해두세요.
앞 문장에서 문학의 가치는 변치 않는다고 주장했죠? 그럼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즉 근거를 제시해야 글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 is its ability, 바로 그것의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문학이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에 그 힘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One reason for literature's enduring power. 문학이 가진 영원한 힘의 한 가지 이유는 is its ability, 그것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to capture and convey, 포착하고 전달하는 능력. 무엇을? The complexities of the human experience,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결국 문학의 힘은 인간 경험의 복잡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 to capture and convey, 이 표현은 앞에 있는 ability,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포착하고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죠. 이렇게 to 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하는 할이라고 해석되면서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이것을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apture, 이 단어와 convey, 이 단어를 보세요. and, 이 접속사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의 단어나 구를 나란히 연결하는 것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to라는 말의 capture, 이 단어와 convey, 이 동사 원형 두 개가 함께 걸려있는 형태입니다. to capture and to convey, 이 표현에서 반복되는 to를 생략한 간결한 표현이죠. 다섯 번째 문장은 바로 앞 문장에서 말한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Through the written word, 문자를 통해 작가들은 the unique ability to explore, 탐구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는다고 말하죠. 그럼 작가들이 탐구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문장은 그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보여줍니다. 해석을 따라와 보세요. Through the written word, 문자를 통해 authors have the unique ability, 작가들은 독특한 능력을 가집니다. To explore, 탐구하는 능력인데 그 대상이 첫째, the depths of human emotion, 인간 감정의 깊이. 둘째, the nuances of relationships, 관계의 미묘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challenges and triumphs of the human spirit, 인간 정신의 도전과 승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문학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to explore, 이 동사의 목적어로 세 개의 긴 명사구 덩어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사구, 쉼표, 두 번째 명사구, 쉼표와 and,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명사구. 이렇게 여러 항목을 나열할 때 문법적 형태를 맞춰주는 병렬 구조가 다시 한번 사용되었네요. 이를 통해 작가들이 탐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글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문학이 궁극적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Literature allows us to, 문학은 우리가 하도록 허락한다, 즉 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시작하죠. 문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의 주제를 완성합니다. 이 문장은 문학이 우리에게 해주는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첫째, to see ourselves reflected in the pages of a book, 책 페이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투영된 것을 보도록. 둘째, to empathize with characters different from ourselves, 우리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공감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조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 문장의 핵심 동사는 allows, 이 단어입니다. allow, 이 단어는 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목적어인 us, 이 단어가 앞으로 할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 가 아닌 to see, 이 표현과 같은 to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want, ask, tell 같은 동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쓰이니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to see 안에도 작은 오형식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각시, 이 동사의 목적어는 ourselves, 이 단어가고 목적격 보어는 reflected이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투영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투영되는 수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reflecting, 이 아니라 과거 분사 reflected,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 전체를 보면 allows us, 이 표현 뒤에 to see,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구, to emphasize,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구, 그리고 to gain,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구, 이 세 덩어리가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일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글을 힘있게 마무리하는 효과를 주죠. 이제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nduring, 이 단어는 영원한, 지속적인 이라는 뜻으로 문학의 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핵심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relevance, 이 단어는 적절성,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기술이 변하는 시대에도 문학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어였죠. 다음으로 human experience, 즉 인간 경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영원한 힘을 갖는 근거였죠. 문학은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겪는 희로애락을 다룹니다. 특히 그 경험의 컴플렉스이치, 즉 복잡성을 포착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문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학의 힘을 보여주는 동사들도 중요합니다. transcend, 이 단어는 초월하다는 뜻으로 문학의 영향력이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empathize, 이 단어는 공감하다는 뜻이죠. 문학을 통해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문학의 중요한 순기능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지문을 통해 우리는 문학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문학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복잡한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문학이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타인에게 공감하게 하며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글의 논리적 흐름과 핵심 문법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